코스프로 2급 2회 문제 3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들의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n과 m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n부터 m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들의 제곱의 합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두 자연수 n과 m이 솔루션 함수의 매개 변수로 주어지는데 n과 m은 1 이상 1000 이하의 자연수이며 n은 m보다 작다라는 것을 항상 만족합니다. 그래서 n부터 m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인 수의 제곱의 합을 리턴해 주세요 라고 대놨어요. 그러면 n이 4고 m이 7일 때 50이라는 것이 반환값이 된다는 것인데 아래 보시면 4의 제곱, 6의 제곱을 구해서 그 두 개를 더해서 51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5 그리고 7이라는 것은 홀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합을 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n하고 m이 주어졌고요. 솔루션에 n하고 m을 전달하고 리턴 받아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드를 작성해야 되죠. 자, 그러면 answer라는 것에는 답이 저장될 거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answer를 갖다가 다른 값으로 바꿔서 반환하면 되겠네요. 포문을 돌면서 반복 작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숫자 하나를 x라고 했을 때 인 그 숫자의 범위는 n부터 m 플러스 1이에요. 레인지라는 것은 스탑의 위치를 두 번째 아규먼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1에서 멈춰야 m을 포함해서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m 플러스 1 주었고요. 그 다음에 짝수에 대해서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짝수인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if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이죠. 그러면 같다 0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0하고 똑같은 걸 비교할 때는 여기다가 not을 써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편한 대로 코딩하시면 돼요. 굳이 강사님이 저기에 있는 이항 연산보다는 단항 연산이 좋대 해가지고 억지로 not 하시다가 이거 뭐지? 하고 개념 헷갈리지 마시고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써드릴게요. 근데 이제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키우실 때 약간 어렵더라도 이런 식으로 익혀주시면 습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짝수죠. 그럼 짝수인 경우에 뭐 하라 그랬냐면 제곱을 해서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x에 대해서 제곱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answer에다가 더하는 겁니다. 이 플러스는 이라는 것은 answer는 answer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제곱한 값을 answer에다가 누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플러스는 하고 적어주게 되면 짝수인 경우 제곱을 구해서 answer에 누적하는 것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서 확인을 하시면 52라고 올바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솔루션 코드는 제가 굉장히 노멀하게 작성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작성해 보려고요. 만약에 제 맘대로 작성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하나의 컴프레hension으로 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는 어떤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인데 그 리스트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라는 것이 n부터 m까지의 어떤 숫자가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재료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는 거죠. 그럼 뒤에다가 if 이걸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론하는 나머지가 0인 것만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곱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answer를 출력해 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보니까 16하고 36이 나왔죠? 여기 있는 16하고 36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것의 합을 구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것의 합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comprehension. 그래서 이 comprehension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짧게 이야기 드리자면 comprehension이라는 것은 리스트나 셋이나 딕셔너리,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식이에요. 식이라는 것은 expression이죠. 그래서 comprehension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식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다양한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션과 익스프레션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 익스프레션이 뭐고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하나의 종류가 익스프레션인데요. 익스프레션이 아닌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인가? 이것도 알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분류만 해드린다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플 스테이트먼트 하고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블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이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사용해 블록 생성 가능한 거죠.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예를 들면 우리 if 해가지고 조건 나오고 콜론 한 다음에 들여쓰기 해가지고 뭔가 기술했던 거 생각나시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if, for, while, 그 다음에 with, try, def, class 이런 것들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예요. 함수를 만드는 것도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플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건데 그게 이제 익스프레션과 익스프레션이 아닌 거죠. 그냥 심플 스테이트먼트죠. 자, 그러면 이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는 한 개의 객체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하나의 정수,
뭐 10, 아니면 실수, 뭐 true, false 이런 거 있죠. 또는 튜플이라던가 리스트라던가 셋이라던가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연산은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다. 3이라는 객체로 표현할 수 있죠. 아니면은 3 제곱이다. 이런 연산이 들어간 것들, 뭐 4가 5보다 크다. 6과 9가 같다. 이런 연산자가 사용된 것들은 다 익스프레션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 호출? 함수로 출했어요. 만약에 sum 해가지고 1, 2, 3 하면은 6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결과가 반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 호출들, 뭐 프린트 해가지고 A, B, C 했어요. 이것도 none이라는 것이 사실은 반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on-객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익스프레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리턴이 있든 없든 함수라면.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거 있죠. A, if A가 B보다 큰 경우 else B. 요거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A 또는 B로 표현되는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람다, 함수, 뭐 x 해가지고 x의 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컴프리헨션, 얘도 익스프레션이다. 왜냐? 리스트, 셋, 딕셔너리, 이터레이터 다 이거 하나의 객체 타입이거든요. 객체거든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이 아닌 심플 스테이트먼트다 그러면은 return, break, continue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 del이라든지 이런 키워드 있죠. 이런 키워드인데 그 뒤에 객체가 하나 사용되거나 객체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이 del이나 return 같은 경우는 뒤에 객체를 뭐 얘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얘는 뭔가 삭제할 대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익스프레션이 아닌 심플 스테이트먼트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대문자 A는 10 이렇게 어사이먼트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심플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적하는 거 있죠. 이것도 다 심플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여긴 더하기만 제가 썼지만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은 심플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퀄이 들어있는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 스테이트먼트의 분류에 대한 강의, 특징에 대한 강의와 그 다음에 컴프레hension에 대한 강의, 이 두 가지를 들어두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프레hension 같은 경우 리스트, 셋,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 거고요. 이 위치에 들어가는 것을 생성할 재료를 포문으로 넣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if는 그 재료 중에서 내가 사용할 것을 걸러내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or하고 if는 여러 번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심플하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컴프레hen션과 익스프레션 스테이트먼트의 분류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문제 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